예, 질문과 답변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다 끝난 부분인데 울산 쪽 질문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주택보급률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주택보급률 자체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보급률이 높다 낮다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가격 변동을 보는 거잖아요.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높은 상태에서 낮으면 낮은 상태에서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도 앞에 말한 가치와 가격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니까 가치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가 변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보급률도 지금 현재 낮다, 높다가 아니라 주택보급률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속 50km 가느냐 100km 가느냐보다도 가속을 갖다 급가속을 하느냐 급정거를 하느냐, 이렇게 속도 자체보다 가속. 주택보급률도 현재 주택보급률보다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가. 주택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택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공급 중에도 뭐죠? 입주. 이 부분이 입주예요. 입주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입주가 집중이 되면 입주는 뭐에 영향을 주죠? 이제 외우셨을 것 같은데 전세, 저시가에 영향을 주죠. 그 대부분 입주가 집중이 돼 있다는 거는요. 그렇게 입주가 우리가 참 땅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 입주가 집중될 만큼 공급이 나오려면요 대부분 택지예요.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는요 그 정도 공급이 집중돼서 나오지가 못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워낙 사업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분산이 되지 한 순간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공급량 가지고 시장에 하락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거의 택지예요. 또는 뭐 신도시. 근데 지방에서는 뭐 보시라고했죠? 혁신도시. 요거 조심하시라고요. 이것들은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을 만들고 시장의 추세를 꺾이는 거는 누적 공급량과 누적 공급량의 환경, 거기에 불씨를 땡기는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지 시장이 꺾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꾸준한 공급만 가지고도 꺾일 수는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요즘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아는 건 얼마 안 돼요. 계속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누적된 공급이 나온 상태에서 단기간 안에 집중된 입주, 대부분 이건 신규 택지, 신도시, 뭐 혁신도시 이름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이름이 바뀌면 뭐 혹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해요. 도덕경 보면 나오는 얘기죠. 도가도 비상구, 명가도 비상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택의 단기간에 주택에 집중된 공급을 의미한다면요. 충분한 누적량이 있는 상태에서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울산 대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16년도 초부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잠깐 한번 당겨드릴게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어디 있으면 제가 이거 검색, 저도 제 블로그 검색으로 찾은 거거든요. 울산 쳐가지고 있다.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요. 요 부분. 이 부분. 예. 보이시죠? 지표상 대전, 울산, 대구는 이미 하락 발생 조건의 완성 단계를 보이고 부산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발생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제가 지방은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사이클웨어라는 거는, 사이클웨어를 보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이클을 보려면요 추세가 있어요. 추세. 몇 년 정도 추세가 있어야지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지. 지방 소도시들은 그래서 사이클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소도시가 아니더라도 지방 도시들에서는 사이클 완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속성이 안 나와요. 규모가 커야지. 규모가 좀 있는 도시들은 몇 년치 공급이 되다가 그게 누적이 됐다가 그 누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공급 부족이 또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 개념이에요. 근데 지방도시들은 뭐 나올만 하면은, 좀 누적이 될만 하면은 벌써 그냥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막 작으니까 뭐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이럴 때는 추세하는 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보는 이 사이클 방식 가지고 지방을 보는 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공급을, 제가 공급하는데 왜 공급을 위주로 보냐면은, 수도권 양은 워낙 커요. 워낙 크기 때문에 어디선가 분명히 수요 요인이 생겨요. 근데 또 어느 곳에선 분명히 수요를 이렇게 내주는 요인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그건 자잘한 요소를 안 집어도 되는데, 지방 소도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만약에 뭐 공장이 왔다든지 해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이런 데는요, 이게 영향을 크게 미쳐요. 사실 뭐 수도권에 뭐 공장 생겨가지고 인구가 유입됐다고 해서 수도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워낙 크니까 그런 것들 더 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뭐 수도권에 뭐 공장이 뭐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지방 중소도시를 볼 때는 좀 달라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늘어나도 그게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공급이 아니라 수요까지도 봐야 돼요. 지방 작은 도시 들어갈수록 수요까지 봐줘야 돼요. 근데 아주 큰 도시로 올수록 어지간한 수요 요인은 이렇게 중립을 맞춰주기 때문에 공급 요인만 보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지방광역시들이 있잖아요. 지방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아주 큰 데들은 그나마 좀 사이클 요인을 따르는데, 좀 작은 데들 같은 경우는 잘 그대로 적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갖다 보는 건 지방으로 갈수록 또 도시가 작을수록 사이클이 완성이 안 된다. 왜냐? 올라갈만 하면은 막 굉장히 작은 도시가 올라갈만 하면은, 아파트 단지 하나 누웠더니 당장 과학 공급이네, 당장 미분양이 나네, 쭉 되면 파고 그냥 떨어진다. 게다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야지 이게 사이클행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요 사이클행이 잘 안 생겨요. 투자 가수요가 공급을 다 잡아먹고도 모자라서 허겁지겁 져줘야지 누적이 많이 되는데, 실거주만 갖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장에
지난 하락장 때 어디지 평택 같은 경우가 그게 나왔어요. 평택 같은 경우 미분양 보시면은 오늘 뭐 좀 독립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거기는 수도권이라고 하기가 좀 딱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독립돼 있기도 하고 좀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호재는 많아서 시장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미분양 한번 보세요. 그게 2013년도 아니 14년과 15년인가도 미분양 한번 좀 크게 났어요. 두 번인가 났거든요. 미분양 크게 딱 났다가 쫙쫙쫙 줄고 다시 딱 났다가 쫙쫙쫙 줄어요. 무슨 뜻일까요? 가수요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투자자 진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 진입이 안 돼 있는데 시장이 괜찮으면요 미분양이 쫙 나질 않아요. 이걸 가수요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실거주만 따지면 공급 과다 상태인데도 공급 과다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네? 미분양 하나도 없고? 그럼 좀 더 비싸게 내놓을까? 비싸게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가격 올라가네?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들이 자기들끼리 올려놓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좀 약간 믿을 만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도시들에 들어가도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얼마의 수익이 났네. 근데 팔아야지 나는 거죠. 보유기간 동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팔 때 자기가 좀 늦게 들어간 거면요 앞에 쭉 팔고 나가면 자기 못 팔아요.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들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수요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말하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지표상 대전 울산 내고는 이미 하락 발생 조건 완성 단계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 발생이 굉장히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주택보급률. 한번 보시자고요. 질문은 뭐였냐면요. 질문부터. 동강에서 울산의 주택보급률 변동폭이 2년 이상 2%가 넘어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17년 후반기부터 19년까지 외곽지간이 시내권에도 입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요? 아니면 이게 변동 요인으로 보고 흔들림을 잡아야 되는지요? 이 부분에선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고 제가 1년 전인가에도 비슷한 얘기 썼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도 완성 단계하고 안 하고 발생 조건이 갖춰져 있다. 비슷하게 매수를 굳이 추천을 안 한다. 왜냐면 보유를 2년을 잡으니까. 보세요. 16년도 만약에 작년 하반기에 하락을 시작을 했다면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은요. 15년 14년 하반기, 15년부터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입자 끼인 상태에도 매도할 수 한다 하더라도 최소 일반 과세는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수익 난 상태에서 중과세 맞으면 팔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 그런 분 본 적 없어요. 그럼 그거 못해요. 지난 2007년 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떨어질 거 뻔히 보이면서도 사람들이 중과세 맞으면서 못 팔아요. 팔지 못해요. 그때는 지금하고 중과세 기간이 더 길었죠. 그래서 중과세 피하려고 더 보유하시다가 결국에는 양도세 낼 게 없어지셨죠. 예,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양도세를 안 내도 되셨죠. 그게 사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과세 맞고 판다는 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수 시점이 언제였냐는 것이죠. 이제 매수가 15년도에 오른 건 맞는데 그때가 정말로 매수 시점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오를 거니까 매수를 했다가 중과세를 갖다가 맞을 생각을 하고 8개월 만에 판다? 뭐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도 자신 없어요. 중과세 맞으면서 팔 자신은. 예.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제가 지금부터 매수를 갖다가 권하지 않습니다고 했다는 얘기가 매도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수를 갖다가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1년에서 2년 안에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2년 정도 잡거든요. 2년. 왜냐면 세입자 나가면서 대부분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실제 한 2년 정도 잡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울산 쪽 주택보급률 한번 보자고요. 예, 울산광역시 주택보급률입니다. 화면 확대하고 펜 넣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세요. 울산시 주택보급률 106.9% 나오네요. 잘 보이시죠? 좀 더 확대될까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화면 잘 보이게. 예. 좀 더 당겨드릴게요. 눈 아프시다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자, 주택보급률이 106.9%가 나왔다고요? 가구수. 울산이 아마 인구가 100만이 좀 넘을 거예요. 100 얼마가 될 거예요. 가구수는요, 우리나라 가구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가구수가 보통 인구에서 보통 한 가구가 2.5명 정도 돼요. 2.3몇, 4몇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2.5 하세요. 저 정확히 떠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 2.5 하면은 울산광역시가 100만 좀 넘으니까 40만 좀 넘어요. 여기 가구수 나오죠? 42만 3천. 예. 보통 이 정도 나와야 하니까. 2.5 나누면은, 인구에서 2.5 나누면 대강 떨어져요. 주택수는 45만. 주택수가 훨씬 많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주택보급률이 높겠네요. 42만인데 45만이니까. 근데 주택보급률보다도 주택보급률 변화를 한번 보자고요. 자, 08년부터 107, 101, 102 하다가 102.3, 102.7, 103, 103.5. 아, 이건 전국이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너무 낮다가. 네, 울산 보면 104.9에서 4.7. 크게 오르진 않죠? 오히려 떨어졌죠? 오히려 떨어졌다. 좋은 걸까요? 이것만 보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게 딱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뜻일까요? 왜 건설사가 공급을 안 했을까요? 가격이 약세였을 가능성이 많죠. 이쯤에서 가격이 약세였을 확률이 많아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안 했을 때 떨어졌겠죠, 주택보급률이. 제가 울산 가격은 잘 몰라요. 그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시장이 좋으면은 당연히 건설사를 치겠죠. 안 질 이유가 없죠.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안 먹는다면 못 먹게 했으니까. 그건 혼나니까 얘기했죠. 104.7, 106. 1% 초반대 오르다가 1.3% 올라갔죠. 107.5, 1.5% 올라갔죠. 그 다음에 109.3, 거의 2% 가까이 올라갔죠. 1.8, 1.8 정도 올라갔죠. 이 정도가 올라가주면은, 주택보급률이 이 정도 올라가주면은, 요건 조금, 1% 후반대 정도가 올라가주면은, 요건 조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한 가지 허점이 있긴 있어요. 가구수예요, 가구수. 보세요. 1000가구니까 1000만, 37만, 38만, 39만, 39만 8천, 40만 6천대다 15년도에 42만 3천. 갑자기 17,000? 18,000? 17,8천이 떨어졌네요. 그게 주택보급률이 왜 떨어졌죠? 또는 이 주택보급률은 이거였겠네요.
이 정도 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수요 측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 정도 넣었다는 거. 또는 뭐 일자리가 생겼다든지 경기가 좋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딴 데서 뭐 파견돼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주택보급률도 한 도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가 많아져요. 수도권 전체를 볼 때는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인구가 100만이죠. 수도권은 2천 몇백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 주택보급률이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1% 후반대에서 2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인허가양 한번 봅시다. 이 인허가양이 참 안 좋은 게 굉장히 작아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해상도 낮추고도 틀어주고 하는데, 자, 다시 앞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울산 인허가요. 울산 인허가 한번 봅시다. 자, 99년 2000년부터 봅시다. 6천, 8천. 대강 몇 프로라고 했죠? 대강 2% 정도. 대강 2% 정도 잡는데, 아까 40만이라고 했죠? 40만이면 보통 한 8천. 또는 그거보다, 왜냐면 인구 유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8천에서 만 정도. 6천, 8천, 만.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보통 요게, 요 정도, 적정이 얼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적정은 늘 바뀌어요. 적정은 늘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적정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이클을 본다는 게 어느 정도 적정을 보는 건데, 이 적정이 시작인데 적정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든지는 여기서도 제가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딱 적정이 얼마다 하고 나오진 않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아주 많은 공급량이 나와줘도 다 소화를 해요. 꼭 그게 적정처럼 보여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그게 적정이 아니라 과다 분량처럼 보여요. 그때도 적정이 다르고, 기본 누적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적정이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6천, 8천, 2000년대 정도 됐죠? 2001년 만 넘어가기 시작하죠? 13,000, 12,000, 12,000, 만 하다가 2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에 5천, 6천 떨어졌죠. 2008년도 5년도. 5천, 6천 떨어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허가양이. 왜 떨어졌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허가양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는요, 시장이 부탁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얼지 않으면요, 인허가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건설사가 지어도 분양할 자신이 없으니까 인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자, 2008년도에 인허가가 죽었다고요? 이 2만은 아마 시장이 좋았거나 미원액이었거나. 근데 보통 마지막이 되게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이 커요. 수도권과도 비슷해요. 수도권도 2007년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도권하고 사이클이 비슷해요.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사이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 2010년도 정도 전까지는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장이 사이클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많이 속았죠. 적죠? 5천, 6천, 4천. 이건 적정보다도 분명히 적어요.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분명히 적다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 만삼천, 만이천, 만이천, 만, 만삼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적정보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쭉 나왔다는 거는 누적에서 어느 정도 과다로 누적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과다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시에 집중된 공급이 딱 나와줬다고요. 그럼 거의 하락이에요. 그냥 만 세대가 과다냐 과수냐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과다냐 과수냐 그때그때 다른 거 조금 많은 것들이 몇 년 정도 누적이 되면 요거는 많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많으면 많아요. 요런 거 판단이 힘드신 거예요. 저도 사실 수도권은 쉬운데 지방 쪽으로 가면 이거 판단이 힘들어요. 그냥 좀 작은 변수들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 쪽을 조금 피하는 이유가 언급을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면 잘 피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많다고요. 적죠? 자, 13,000 나왔네요. 언제까요? 2011년도. 2010년도쯤 해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해요. 이때요, 지방 미분양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다가 정부 쪽에서 미분양에 대해서 계속 대책이 나와요. 제가 이거 좀 여기 좀 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제가 그 MB 시절 부동산 정책 나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했던 거. 적다가 많아져요.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쵸? 자,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보세요. 12, 14. 또 줄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까요? 추세의 전환이었을까요? 추세 전환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하락장 진행을 되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딱 나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추세라는 건요, 변환이 안 돼. 보세요. 기본 몇 년씩이에요. 이것도 본다면 추세가 몇 년이라고요. 제가 울산에서 많지 않냐고 얘기를 했던 거는요, 어디서 매수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 추세예요. 왜냐면 변동 요인은 1년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자, 변동 요인이 1년을 안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변동 요인이 1년을 안 넘으면요, 우리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기간을 저는 2년 정도 잡거든요. 즉 변동 요인 가지고는 저는 전망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전망을 바꿀 때는 추세예요. 전망을 얘기할 때는 매수나 매도를 말씀드릴 땐 추세를 얘기하는 거지 변동 요인을 갖고 저희가 매수 매도를 말씀드리진 않아요. 즉 울산에서 제가 이거 지금 이렇습니다. 울산 뭐 대구 이렇습니다 얘기했던 거는 추세가 하락 추세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서 이런 게 추세를 바꿀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 그러니까 물량이 변동 요인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하고 오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건설사들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변동 요인. 이번에는 이게 상승이 변동 요인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변동 요인은 상승이고 상승 추세에서 변동 요인은 하락. 일시적 하락, 일시적 반등. 하락 추세에서 물량을 줄이게 되면 일시적 반등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는 이마저도 변동으로 본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좀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봅시다. 2014년도에 12,000. 경기 괜찮았다는 얘기죠? 2015년도에 12,000. 2010년도에 16,000. 이 정도가 나와 있다고요. 자, 많죠? 물론 이때만큼 2만 몇 천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누적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다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게 딱히 언제 당하고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추세나 흐름 보고 안다는 건요, 분기 맞추고 1년 안에 맞추고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하는 지역이거나, 그럴 때는 막 온 신경을 다해서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딴 요소까지 다, 변수까지 다 버무려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제가 투자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웃분도 고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렇게 파고든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 정도면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인허가양 가지고도.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추세적으로 하락 나왔다고 봐야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세 동안 누적된 게 해소가 되려면요, 상승 기간만큼 하락 기간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추세로 상승을 한 거는 꺾이려면 추세로 하락이 필요하고, 추세로 하락을 한 거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추세적 상승이 나와야지 변동률 갖고는 안 된다고 했던 게 몇 년이 시간이 필요해요. 상승이 4, 5년이 걸렸다면 그것을 꺾는 데도 4, 5년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추세 상승을 변동 요인만 가지고 꺾을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수도권에서 하는 얘기죠. 지방 쪽에서는 추세 하락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변동 요인 잠깐 상승을 한다 해서 이게 추세로 상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누적된 걸 갖다가 해설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면 뭘 느끼죠, 여러분? 올해가 2017년도 5배가 중요해요. 5배 인허가양 얼마나 되고 물량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짧아질지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2017년도 500까지도 많다면요, 그냥 상당히 길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앞에 거 가지고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 가지고도 판단을 하는 건데, 총 누적을 보는 건데, 상승, 하락 누적. 이걸 보는 건데, 이걸 본다 하더라도, 일단 이 정도가 나와주면 하락을 할 것이다. 얼마나 하락을 할까? 그건 좀 봐야 돼요. 근데, 올해가 2017년이죠.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도 울산이 사실 약간 꺾였죠. 한번 꺾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있어요. 꺾였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나는 지표라든지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들어서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시그널. 먼저 움직이는 거. 왜냐면 시장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먼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지, 지표의 평균치에 반영이 될 정도면요 이미 그거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시그널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전체 이걸 봐도 자, 확대를 해줍시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울산이에요. 빨갛죠? 빨갛고 색깔 잘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 거 하나 있죠? 빨갛고 해고 8%대, 10%대, 11%대 상승하죠? 그리고 여기서 3%대로 딱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보세요. 11, 10%대, 8%대, 7, 6, 4, 3, 1 보이시죠? 16년도 중반기. 근데 지표 나올 정도면요 아마 떨어진 애들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한 지역에서 이 정도만 해도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상승인지 몰라도 여기 정도 꺾이면요 여기만 해도 거의 잘 안 되는 데 나오기 시작해요. 지표는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표만 가지고 시장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표 평균치만 갖고 보면요 시장이 늘 한가로워 보여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쭉쭉쭉쭉 떠있죠? 0% 때까지 하다가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근처까지 와 보이죠? 시장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격도 문제지만요, 매매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래의 성사 자체가 힘들 것 같고요. 자, 16년도죠. 보세요. 16년도 18, 7, 6, 4, 3 쭉 떨어지죠. 근데 아까 보세요. 자, 이너웨어 보세요. 그게 몇 년도하고요? 16년도 쭉 떨어진 거. 이너웨어는요? 죽었나요? 안 죽었다고요. 16년도 이너웨어는 죽었나? 안 죽었죠. 12,000 하다가 16,000 왜 늘었다고요? 시장은 꺾이는데 이너웨어는 늘어요. 이게 뭐 마지막 모반내기 아주 완전히 꺾이기 전에 미원해가지고 다 팔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항상 관성력을 가져요 이게. 한번 하락을 하면 멈춘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은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항상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가 이 관성 때문에 관성. 바로 딱 멈춰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공급량이 꺾여도 쭉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려니까 하락을 하다 이 쭉 나온 오버된 것이 쭉 나오니까 쌓이죠. 이걸 갖다가 해소시켜야 되니까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 쭉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재미있으신가요? 이거 원래 재밌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개념들 실제로는 거의 이거는 저만 하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 가지고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난 수도권장에서도 제가 13년도 반등 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던 것들, 인허가하고 봤던 것들, 제가 지금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와가지고 봐주고 계시지만요, 이거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수만 있으면. 네, 심심풀이 왔어요. 태구. 한번 보자고요. 태구가 200 몇십만이니까 대강 나누면 태구가 250만 되나요? 그럼 나누면 한 100만 세대 되려나? 그 정도 되겠죠? 100만 세대면은 인허가량 따지면은 2만? 대강이요? 너무 정확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확히 하셔도 안 맞아요. 봅시다. 2만. 2000년도에 9초까지 떨어졌죠? 이건 이거 IMF 때문에 떨어졌을 수 있겠죠? 이것도 재밌는 게, IMF면 가장 큰 외부 요인이었죠. 그때 만약에 공급이 부족 상태였는데, IMF로 인한 외부 요인으로 공급을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급 부족이 심해졌겠죠?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납니다.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외부 요인은 아무리 커봤자 외부 요인이에요. IMF나 서브프라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요인은 외부 요인일 뿐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결국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해서 공급을 막아줬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서는 공급 부족이 추세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외부 요인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하고요. IMF 같은 것도 외부 요인이고요. 정책이라는 것도 외부 요인이에요. 시장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은 외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큰 사건, 사고들, 이것도 다 외부 요인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서 부동산이 안 좋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다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테고, 그러면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해요. 그럼 결국 그것은 리바운드로 이렇게 나타나요. 강한 시장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 시기만 넘기면요,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추세인가 외부 요인인가를 갖다가 판가름할 때, 저 같은 경우 그걸 판가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 꺾였을 때 외부 요인이 발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외부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고도 공급량만 가지고 꺾였다면 이건 추세가 꺾인 거 봐요. 근데 외부 요인이 개입을 했다면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추세로 꺾인 걸 수도 있고 우연치하게 겹친 경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은 외부 요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꺾인 거 아니에요. 단지 외부 요인이 땡겨왔어요. 어차피 꺾일 시장을 갖다 한 1년 반년 또 땡겨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 또 한 번 속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 봅시다. 대구 2만 정도. 대략 한 2만 조금 안 되는 수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2% 정도가 되면 보통 많아요, 많기는. 근데 물론 세대수가 늘면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건 사이클에서 알아야 돼요. 2만, 3만, 2만 7천, 3만 4천, 2만 5천, 4만. 와, 무지막지하죠? 지난 상승장 2004, 5, 자, 18,000쯤죠? 2만 2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6천. 2009년도 6천. 무슨 뜻일까요? 왜 줄였을까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줄인 이유. 시장이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제가 대구 가본 적이 최근에 있어요. 제 가족 밴드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구를 최근에 몇 번 가봤지만 그전에 대구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재작년만 해도. 그 대구 가격 모르지만은 안 봐도 이거 보면 압니다. 6천, 4천. 이거는요, 시장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망가지지 않으면 건설사가 이렇게 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장에 제가 사이클 설명을 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시장이 호황인데도 건설사가 앉으면은 사이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양이를 갖다 놓고 생선을 앞에다 쫙 채워주고 생선에 손도 대지 마, 난 나갔다 올 거니까 너 혼자 들게요 하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앉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짓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앉아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근데 이렇게 앉았다는 얘기는 시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발생하나 봅시다. 2년 정도 앉으니까 조금 회복이 되나요? 11년도부터 12,000 나오죠. 13,000 나오죠. 조금 일찍기 시작을 하죠. 예.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때가 과물량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대구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느끼는 게 물량 조정 기간이 좀 짧아요. 제가 아쉬운 거는 12,000, 13,000도 있는데 18,000. 물론 이것도 과소 공급이에요. 과다 아니에요. 대구는 일단은 인구가 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정도는 일단 물량 조절 기간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 미분양이 있고 이게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12,000 됐다는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11년 정도 돼가지고요. 시장을 상승을 하니까 인허가 내고 시작을 했겠죠. 자, 16년도까지네요. 그렇죠? 13,000, 18,000, 19,000. 이거는 적정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적어요. 이거 한 3, 4일 정도는 물량 조절을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구간 너무 짧아요. 만약에 저한테 아까 울산 보셨죠?
아까 울산 보고 지금 대구 보면 느끼는 건데, 저도 지금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냥. 대구 같은 경우는 조절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 미분양을 해소를 시키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2010년. 예. 2010년도에 아마 미분양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2010년도에 해소가 되면서 바로 공급량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미분양 해소되고, 자, 과다 공급이 쌓이듯이 과소 공급이 쌓여놓으면요, 그 뒤로 몇 년치가 공급이 좀 나와도 공급도 버텨요. 그냥 과소 공급이 기니까 과공급이 좀 나와줘도 버티거든요. 누적 공급, 누적 부족분이 크니까. 근데 좀 반등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반등 빠르다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좋은데요, 그게 한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자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등이 빠르다는 얘기는 누적 과소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제로 꺾인 게 부산 쪽이, 대구 쪽이 2015년인가 뭐 이 정도, 16년 정도였죠. 이 앞에 이거 있었죠? 2010인가 13인가에서 대구 한번 꺾였었죠. 이때죠. 13에 꺾였었나요? 13년도가 꺾였죠. 18,000 나오면서 13,000, 18,000. 이게 보세요. 위에 쪽은요 2만, 3만도 해소를 시키던 지역이에요. 2만, 3만, 4만까지 해소를 시키던, 4만, 2만 줄었을까? 이건 해소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네요. 줄고 팍 줄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영향을 미쳐서 이때 영향을 줬을 텐데 누적이니까. 근데 2만까지도 주던 곳이 여기서 18,000인가 나왔을 때 대구 살짝 어붙었거든요. 13,000인가 18,000인, 18,000이었을까 하면 이때 좀 어붙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소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정도는 각분이 해결해줘야 돼요. 근데 과분이 해결을 못 시키고 좀 버벅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적 과소분이 생각보다 적다. 즉 적정 공급량을 조금 넘는 거 가지고도 시장이 하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적정 공급량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정 공급량을 얘기하시는데, 이 적정 공급량이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누적이 얼마, 그러니까 이걸 적정이라고 본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스타트 누점이 2점이었다면요,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적정보다 이 정도가 나와줘도요, 여기서는 이게 1로 움직이죠? 과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과소분이 크게 되면요, 베이스가 과소가 크게 되면 어느 정도 나와줘도 이게 다 소화시켜줘요. 근데 이게 즉 2만이 적정이라면요, 25,000이 나와줘도요 소화시켜요, 시장이. 과소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이게 적정인데요, 지금 현재가 이 상태거나 또는 이 상태라고 보자고. 이 상태나 이 상태. 여기서는요 적정이 2만인데 22,000 적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00 정도. 그것만 되더라도 당장 과다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25,000도 소화를 시키는데 여기는 22,000도 소화를 못 시켜요. 때로는 19,000도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면 이미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적정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다르고. 그럼 이걸 그렇게 힘든 걸 왜 보느냐? 자꾸 보고 감을 일으키면요 큰 흐름은 보여요, 이게. 그리고 당장 6개월 안에 하락할까요를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상승장에서는 힘든 이유가 가수요가 붙어요. 가수요가 어지간한 공급량은, 어지간한 공급량이 뭐예요? 분양이죠. 여러분, 분양이 뭐예요? 분양권이? 분양권이 뭐죠? 대표적인 소액 투자 3인방 중에 하나예요. 갭투자, 재개발, 분양권. 유동성장, 투자자가 잔뜩 달라붙은 데에서
사람들이 점점 고수익 쪽을 보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넘어가는 게 재개발하고 분양권 쪽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과업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가수요가 다 잡아먹어요. 그 시장에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뭐가 적정인지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장이 무너질지를 아는 것도 하락 추세로 전환할지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대체적인 추세는 나와요. 이미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안 됐다.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하더라도 기타 등등의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권 시장을 들여고 분양권을 다 잡아먹어요. 제가 저번부터도 세 정도 얘기를 했죠.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서 분양권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면요, 사실은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소액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한번 거기서 이젠 안 돼, 이젠 끝인가 보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왕창 무너져요. 그럼 그거는 그래도 소액에다가 수익률은 좋거든요. 소액에 수익률이 좋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나요? 또는 왕창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나와야 되나요? 이건 취향이에요. 내가 대응이 빠르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올 자신이 있다. 그럼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 스타일 아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추천 안 해요.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보는 편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략 2015년도인가 얘기했을 때도 사실 좀 투덜대신 분 계셨죠? 그 뒤로 한 반년 정도는 막 올랐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클에서, 상승기 사이클에서요, 이 꺾이기 전, 이때가 가장 부세요. 경사도가 높아요. 가장 많이 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투덜대신 거 이해해요. 가장 비쌀 텐데 내가 먼저 파고. 근데 귀신처럼 이걸 잡을 자신 있다면 굳이 제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원래는 하락이 나올 시점은 이때인데요. 변수는요, 1년까지는 작용을 해요. 정책 변수나 뭐 기타 등의 변수가. 그럼요, 이게 올라가다가요, 이 1년치를 갖다가 끌어와요. 여기서부터 하락이 가능해요. 근데 이 변수라는 건요, 변동적인 변수, 즉 정책에서 뭐가 나오고 같은 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 꼭지점에 가파른 거 탑이 나지만은 먼저 파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대응 잘 하실 수 있다 한다면 뭐가 있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반등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반등이요,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딱 꺾이면은 뭐가 나오죠? 딱 꺾이니까 뭐가 나온다요? 인허가량부터 죽여버리고 분양을 싹 뒤로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당장, 자, 이때까지 투자 심리 있겠죠? 투자 심리는 뭘로 들어가죠? 분양권. 어느 시장 위험할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들 얘기해요. 분양권 시장 좋은데요. 분양권 시장이 좋다는 걸 갖고 그 부동산이 좋다고,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탄탄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소액 투자 물건이에요. 이게 좋다고 시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수익 좋아요. 특히 이럴 때는요, 유동성장이 막 빠지기 때문에 수익 좋은 거 맞아요. 이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들어가서 큰 돈 벌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근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러다가 인허가 양쪽이죠. 그럼 당연히 분양 물량도 뒤로 늦춥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양 물량이 뒤로 늦추면 분양 물량이 팍 줄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몰려들어가요. 시장이 꺾이다 재차 반등을 해요.
계속 받는 상승 추세로 갈까요? 이건 힘들다고요. 이건 힘들어요. 왜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 뒤로 미워놨던 것들이 다시 재분양을 하면 물량이 다시 쳐져요. 다시 물량이 쳐진다고요. 야, 너무 늦기 전에 잠깐 살았을 때 다 분양해버리자. 시장에 몰려서 나와요, 물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지죠. 혹시 여기를 놓치면 여기도 매도 시점은 나쁘진 않아요. 대부분 2년 안쪽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울산하고 대구 잠깐 봤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인들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이해를 한번 그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울산 한 번인가 가봤고 대구 2번 가봤는데 그거 갖고 제가 뭐 부동산은 들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추세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스타일로 풀면은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인허가양 가지고 살짝 봐야 되는데 울산 쪽, 대구 쪽. 즉 뭐다? 제가 보기엔 추세가 있거든. 추세가 꺾인 걸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꺾일 때 변수가 안 나오거든요. 외부 변수 특별히 없었어요. 작년에 꺾일 때 특별한 외부 변수가 있었냐? 없었어요. 아, 대출 조이지 않았느냐? 이거 외부 변수 아니냐? 대출은 늘 조여요. 경기 팔면. 근데 정말로 추세가 하겠다면 대출 조이는 것 같고 시장이 꺾이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보기 힘들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건 오히려 이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요. 어차피 하락할까 땡겨오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1년 안쪽에는 땡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안 발생을 하면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전 이거 지금 말씀드린 간단히 전부터 인허가양학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몇 년 걸린 내용이에요. 저 혼자 독학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밤잠도 못 자면서 공부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오직 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